네, 카멜레온입니다. 전에 다이어트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10년 전 최대 몸무게가 89였다가 지금 72까지 감량을 했어요. 사실 10년간 실패하다 근 1년 만에 성공을 한 건데 비법이 있다면 식단을 빡세게 하기보단 치킨과 피자를 먹으면서도 다이어트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자기계발 채널로 운영하고 싶은데 다이어트만큼 최고의 자기계발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도 별컵보단 살컵이 요즘 되고 있다 보니 이 자극이 필요해서 성공했던 다이어트 식단이나 운동 루틴, 마인드 등 저번 영상에 이어서 다이어트하며 느꼈던 것들을 풀어볼게요. 10년 동안 다이어트 썰. 제가 10년 동안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완전 실패했던 건 아니긴 해요. 10년 전 89였을 때 다이어트를 유산소만 엄청나게 했었죠. 이 당시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서 다이어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러닝머신을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탔었고 밥은 전보다 덜 먹는 정도로만 해서 어찌저찌 80kg까지는 감량을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었어요. 좀 물리기도 하고 더는 못 빼고 그 후로도 10년 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하려고 식욕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식욕이 터져서 실패를 계속했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식욕을 100% 억제할 수가 없구나. 먹고 싶으면 먹되 주말에만 토요일에만 먹자. 운동도 아파트 헬스장이 아닌 유료 헬스장 가서 각 잡고 운동해보자. 이렇게 해서 근 1년 만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최근 1년 동안의 식단과 루틴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식단은 어떻게 했느냐. 식단 기기. 제 배달의 민족 주문 내역을 보면 거의 토요일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다. 치킨이나 피자나 초밥이나 이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치팅데이다 뭐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주말에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다. 그래도 평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아침은 요 100칼로리 바와 이 빡텐션을 먹고 운동을 갔습니다. 공복 운동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공복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할 때 컨디션이 되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칼로리 바가 간단하고 초코가 있어서 맛있으니까 이거를 먹고 빡텐션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비타음료 같아서 각산 효과를 주니까 이거랑 같이 먹고 운동을 갔습니다. 운동을 갔다 오고 나선 단백질 쉐이크, 저는 신타6라는 걸 먹었는데 이걸 선택한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트레이너 쌤이 추천해서 먹었는데 이게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맛있어서 계속 이거 먹었습니다. 뭐 성분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점심은 일반식으로 먹었어요. 저는 식욕을 완전히 억제할 생각은 없어서 그냥 점심 하루에 한 번은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런 마인드로 에어프라이어기 음식이나 라면이나 김치찌개 이런 일반식도 먹었고 저녁은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러 가기 전에 이 5시에 저녁을 먹었는데 이때 닭가슴살을 상추 같은 채소에 곁들여 먹었어요. 처음에는 저칼로리 소스를 뿌려 먹긴 했는데 닭가슴살이 후추간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스 없이 그냥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5시에 먹고 그 후로는 야식이나 이런 건 안 먹다 보니 아침까지 오랫동안 공복을 유지한 것도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식단을 했는데 정석적인 다이어트는 아니긴 하죠. 그래서 주말에 먹고 싶은 거 먹고 식단을 느슨하게 하는 방법이 좀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단기간에 살을 빼긴 어렵긴 해요. 한 달 안에 10kg 감량, 일주일 만에 5kg 감량 이런 거 솔직히 불가능하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식단을 철저하게 관리하려 한 게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될 정도로 저랑 맞진 않았고 막 당장 제가 피트니스 대회 나갈 것도 바디 프로필 찍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조금씩 살을 빼보자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지는 게 주된 목적이라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 지키려고 한 식습관들이 있다면 식습관 기기.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건강하고 빡세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자 였기 때문에 음식의 그램 단위, 칼로리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고 먹을 때도 천천히 씹어 먹는 거. 전에는 다 먹어 치웠는데 배가 덜 먹어도 위가 차기 때문에 이게 의식하고 천천히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더라도 많이 먹지는 못하게 되고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야식과 간식은 절대 안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야식은 저녁에 일을 하기도 하고 퇴근하면 바로 잡고 그리고 간식은 과자들은
절대 안 먹었고 초반에 단백질 쿠키 이런 걸 먹기는 했는데 이것도 금방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아낄 겸 정 배고프면 100칼로리 바 먹거나 물 마시면 돼서 단백질 쿠키도 나중엔 먹지는 않았어요. 이 간식들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사질 않아서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간식 먹을 생각이 딱히 안 나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할 게 없으면 음식 생각나는 게 사람의 본능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입이 심심해서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거나 책을 보는 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일에 집중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누워서 유튜브 보고 이러는 것보단 글을 쓴다거나 책을 보는 본인을 위한 그런 생산적인 활동이 저는 몰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기기,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인데 저는 아침에 운동을 꾸준하게 나갔어요. 최소 주 4회에서 6회 나갔는데 루틴은 스트레칭 10분 하고 그리고 복근 5분 그리고 웨이트 30분에서 40분 하고 그리고 10분에서 20분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 분할은 3분할로 할 때도 있고 4분할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라 유산소만 열심히 했는데 이게 계속 유산소만 하다 보니 운동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제가 핏블리님 다이어트 책을 보고 웨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체지방은 운동 30분 후부터 연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운동을 하려면 웨이트를 먼저 30분 하면서 탄수화물을 태우고 그 후에 유산소를 30분 이상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웨이트를 먼저 했는데 웨이트 운동 방법은 피플리님 책이나 좋은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것들 보고 따라 하기도 했고 헬스장에 항상 특별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PT 오해가 원래는 없는데 해준다고 해서 이 오해를 받고 배운 대로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는 30분 이상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헬스장을 걸어 다녀요. 그것도 유산소니까 헬스장에서는 유산소 조금만 하고 또 일하러 갈 때 집에서 15분에서 20분 되는 가까운 거리라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왕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헬스장을 추천드려요. 아니면 평소에 걸어 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동하는데 유용하게 쓴 게 이 애플워치입니다. 애플워치가 이렇게 운동 탭을 눌러주면 운동한 시간도 재주고 몇 칼로리 소모했는지도 맥박을 재서 알려줘요. 이 기록들을 보고 오늘은 이만큼 운동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죠. 멘탈 꽉 잡아. 그리고 저는 마인드, 멘탈 잡는 것도 중요했는데 제가 멘탈 잡는 데 도움받은 명언 3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이 말은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긴 하죠. 저는 이 말을 조던 피터슨 교수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 아무래도 헬스장을 가면 멋진 몸들 많잖아요. 그에 비해 난 지방 덩어리인데다가 헬린이라 운동도 잘 모르고 누가 뭐라고 할까봐 눈치도 보이고 위축됐는데 이 말대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가 내 과거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당당해질 수 있더라고요. 맞아, 나 운동 못해. 근데 어쩌라고. 그래도 체지방률 많이 줄었어. 더 나아지고 있군. 그럼 된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말이죠. 두 번째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인데 이 말도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말인데 운동이 편하고 쉬운 건 아니죠. 무거운 걸 드는 거니까 고통스러운데 저는 이 운동에 여러 의미를 부여했어요. 전신 건강도 개선되고 체형도 예뻐지고 책임을 지면서 사람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벨 무게를 치면서 책임이라는 무게를 지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계속 하니까 제가 저를 봐도 많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는 길이었죠. 물론 계속 성장해가야겠지만 예전에 비해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 스트레스 역치가 올라간 느낌? 이 예전만큼 별거 아닌 거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보다 더 잘 대응할 멘탈이 생기더라고요. What are you leaving out if you're leaving out responsibility? And the answer might be, well, maybe you're leaving out the meaning of life. Suffering away. What makes it worthwhile? Rights? Responsibility. That's what gives life meaning. It's like lift a load. Then you can tolerate yourself, right? Because look at, you're useless, easily hurt, easily killed. Why should you have any self-respect? Pick something up and carry it. Make it heavy enough so that you can think, yeah, well, useless as I am, at least I could move that from there to there.
이 세 번째는 성과가 아닌 성장을 늘 먼저 생각한다. 이 손흥정 감독님의 말이죠. 인바디를 재면 분명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 말을 생각하면 조급해지지도 않고 숫자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실망하기 쉽잖아요. 이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성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성장을 먼저 생각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었고 인바디 결과가 안 좋아도 좌절에 빠지기보단 보다 차분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사실 다른 다이어트 영상 썸네일들을 보면 복근 딱, 가슴 딱 나온 멋진 몸들인데 제가 그러지 않은 이유는 냉정하게 체중 감량을 하긴 했지만 몸을 보여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예전에 탑건 매버릭해서 해변에서 상의 탈의하고 럭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해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데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날이 추우니까 좀 메탈적으로나 허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태라서 따라해보기 위해선 몸에 집중을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다이어트라는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다시 다지고 싶기도 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각박한 세상 도움되는 정보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잘 살아요.